멀게만 느껴지는 난임병원, 첫 발을 딛기가 어려우셨죠. 기다림이 길어지는 순간 꼭 도움되는 정보만을 쏙쏙 골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신준비반 오늘의 쌤 이혜나입니다. 난임병원에서 시행할 수 있는 임신 시도의 방법은 크게 자연임신 시도, 인공수정, 시험관하기 시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첫 단계인 자연임신 시도는 일단 문진을 했을 때 두 분의 시도 기간이 길지 않고 검사했던 내용에서 큰 문제가 없을 때 제일 처음 시도를 해보게 됩니다. 자연임신 시도의 방법에는 본인의 자연 주기에 맞춰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좀 더 확률을 높여보기 위해서 배란유도제를 처방을 한 후에 자연임신을 시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공수정 과정인데요. 인공수정 과정은 쉽게 말씀드리면 남성의 요인이 좀 더 클 때 해볼 수 있는 시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술은 말 그대로 남편분의 정액을 받아서 운동성이 좋도록 처리를 해서 자궁 안에 뿌려주는 시술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정자와 난자가 만나러 가기 좋은 위치 선점을 해주는 시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여성분의 나팔관 기능이 한쪽은 뚫려 있어야 합니다. 나팔관에서 정자랑 난자가 만나고 그곳에서 수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팔관 조영술이 선행이 되어 있고 그 검사에서 나팔관 기능이 적어도 한쪽이 정상이라고 하면 이 해당 시술을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공수정 시술을 몇 회까지 시행을 하느냐는 사실 주치 교수님이랑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부분이 가장 큽니다. 일반적인 횟수로는 2번에서 3번 정도 이후에 시험관 과정으로 넘어가시는 결정을 하시게 되지만 5번까지는 보험 적용을 받아서 시술 가능하고, 환자분이 계속 원하신다고 하면 보험 적용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시술을 해볼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또 다른 문제 때문에 임신이 잘 안 되는 원인일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주치 교수님과 상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시험관하기 시술입니다. 시험관하기 시술의 핵심은 체외 수정입니다. 나팔관에서 일어나는 과정, 또 우리 자궁 안에서 일어나는 과정, 이런 과정들을 몸 밖에서 시행을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난자 채취의 과정이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 남편분의 정자도 받아서 체외 수정을 시킨 후에 배아를 발달시켜서 임신의 가능성이 높은 가장 좋은 배아를 선택한 후 자궁 안에 이식하는 과정입니다. 처음 병원을 찾으시게 되면 초진 상담을 하시게 됩니다. 초진 상담 때에는 첫 번째로 생리 주기, 그리고 환자분의 과거 임신력, 그리고 환자분의 과거 병력 등을 여쭤보게 됩니다. 특히나 과거에 받으셨던 수술이 임신과 연관되어 있는 수술인 경우, 예를 들면 근종을 제거하셨거나 아니면 난소의 혹을 제거했던 수술을 하신 적이 있거나 아니면 이전에 유산 경력으로 인해서 이제 내막이 한번 상처가 될 수 있는 수술을 경험하신 경우, 이런 경우에는 앞으로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초진 상담 이후에는 난임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처음 병원 내원하시는 시기를 생리 이틀이나 3일째로 많이 안내를 받게 되십니다. 이때로 안내를 받는 이유는 호르몬 검사가 있기 때문인데요. 호르몬 검사는 생리 주기에 따라서 어느 시기에 하느냐에 따라서 매번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난폭인 생리 초기 때에 방문을 요청드리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영상학적인 검사인 초음파와 나팔관 조영술을 하게 됩니다. 이 검사들로 난임의 원인들을 한번 평가를 받아볼 수가 있고, 또 남편분의 정액 검사까지 더해지게 되면 향후에 어떤 임신 시도를 하시는 게 적합한지 이런 내용에 대한 계획 설정을 하시게 됩니다.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뇨기과를 찾으시게 되면 여러 가지 피검사, 그리고 또 정액검사 이 내용을 진행을 하시게 됩니다. 적어도 3일에서 일주일 정도의 금욕기간을 거치신 후에 검사를 하시도록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난임 검사를 하시면서 자연임신 단계에서도 과배란 유도를 할 수가 있는데요. 과배란 약제라고 하는 것은 임신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초기 난폭인 생리 이틀이나 3일째부터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약제 사용을 하면서 초음파를 확인을 하고, 초음파에 따라서 성장하는 난포의 크기를 체크를 하고, 또 성장하고 있는 난포의 개수를 체크를 해서 임신 시도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를 정하시게 됩니다.
시험관하기 시술을 하는 경우에는 자연임신이나 인공수정 단계에 쓰는 과배란 유도제의 약보다는 조금 더 센 용량을 쓰게 됩니다. 난자 채취 과정을 시행을 하기 때문인 건데요. 하지만 환자분의 난소 상태, 난소 나이 이런 것들을 체크해보고 주치의 교수님의 판단 아래에 해당 용량은 결정이 됩니다. 난자 채취 과정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채취 과정은 복강 내로 바늘이 진입을 해서 난자를 몸 밖으로 회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통증을 느낄 수가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시행할 때는 반드시 수면 마취를 하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수면 마취를 하고 진행을 하는 과정 자체는 길게 걸리면 15분 정도, 그리고 그 이후에는 환자분이 마취 회복을 다 거치고 나서 이제 귀가를 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마취 과정에서 통증은 없어도 채취하는 난자의 개수나 환자분이 과배란된 정도에 따라서 복강 내에 소량의 출혈이 보일 수가 있고 그런 복통과 관련되어 있는 증상은 길게는 24시간에서 48시간 정도는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난자가 채취가 되면 그날 수정을 시도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분들은 그날 정액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남편분이 해외에 계시거나 미리 냉동 정자를 준비해 주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날짜 때 함께 오시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취한 난자와 정자를 수정시킨 후에 배아를 발달시키게 됩니다. 배아 발달은 3일, 4일, 5일 배양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가장 좋은 아이를 선별해서 이식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사실 난임병원에서 가장 선호하는 배아는 5일 배양 배아입니다. 그 이유는 가장 임신율이 좋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3일이나 4일 배양 발달이어도 상태가 좋고 등급이 좋으면 좋은 임신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좋은 배아가 준비가 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이식에 대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배아 이식은 배아를 좋은 위치에 이식을 하는 과정인데요. 이 과정을 할 때에는 침상에 누워서 복부 초음파를 확인하면서 좋은 내막의 위치를 확인하고 카테터에 배아를 로딩을 한 후에 이식을 하는 과정을 하게 됩니다. 이식을 한 이후에 11일에서 12일 후쯤 피검사로 임신의 수치를 확인하게 됩니다. 임신 수치의 확인도 한 번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1차 피검을 하고 2차 피검사를 해서 확인한 후에 정확하게 임신이 자궁 안에 잘 되었는지를 초음파로 확인을 하시게 됩니다. 과배란 주사를 시작하는 시기인 생리 2, 3일째 때부터 난자 채취까지는 길게 걸리면 2주 기간까지 걸리게 됩니다. 임신 결과까지 보기 위해서는 언제 배아 이식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 기간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바로 생성된 배아를 이식하는 것을 신선 배아 이식이라고 하고요. 신선 배아 이식까지의 과정으로 쳤을 때에는 시험관하기 시술 과정은 3주까지도 걸릴 수가 있고요. 그 어떠한 이유로 신선 배아를 이식하지 못하고 그 배아를 냉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에 시작되는 생리 때에 가장 내막이 좋은 시기에 이식을 새로 결정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냉동 배아 이식을 하는 경우에는 2달이 소요될 수가 있는 겁니다. 난임병원을 오시려고 생각을 하시면 일단 처음부터 겁을 먹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 난임병원은 꼭 난임이 아니어도 임신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도와드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너무 문턱을 높게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생리 주기가 정확하다고 해서 내가 반드시 모든 난소 기능이나 자궁 상태가 정상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생리 주기가 불규칙하다고 해서 내가 지금 임신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는 겁니다.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추측을 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인터넷 정보로 잘못된 선택을 하시는 것보다는 일단 병원을 찾으셔서 주치의 교수님을 정하고 주치의 교수님과 함께 검사를 진행을 하고 그 해당 내용으로 앞으로의 정확한 계획을 세우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난임 치료를 하고 임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여성분들이 훨씬 짊어지는 짐이 더 무거운 것 같습니다. 난임 병원을 찾는 것 자체는 두 분의 가족 계획을 세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남편분들의 적극적인 지원, 그리고 적극적인 정서적인 서포트, 이런 부분을 함께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드려보는 것은, 첫 번째는 스트레스 안 주기, 두 번째는 누가 원인인지 서로 탓하지 않기, 또 남편분들께 드리는 세 번째 요청인데요.
웬만하면 남편분들이 함께 손잡고 와주시는 횟수가 그래도 그 중에 많으셨으면 좋겠어요. 두 분이 함께 계실 때 힘든 얘기를 들어도 서로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고 또 아무래도 완충작용이 될 수가 있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남편분들이 병원에 많이 보이는 그런 내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난임치료의 전체 과정을 훑어봤는데 어떠셨나요? 앞으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임신에 고민이 있거나 궁금증이 있다면 바로 댓글창에 질문과 하고 싶은 말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